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봄이 되면 마치 말의 이빨 모양으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새순, 늦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피는 작고 하얀 꽃무리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깃털처럼 가지런한 초록잎 너머로 산호같이 새빨간 열매들, 화롯불이 이글거리듯 붉게 물드는 단풍, 잎진 앙상한 가지 끝에서 혹독한 겨울바람을 맞으면서도 여전히 의연한 빨간색의 열매들. 이렇게 계절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제만의 색깔로 살아가는 이 나무는 마가목입니다. 고대 켈트족의 제사장들은 마가목을 저주와 불행을 물리치는 나무라고 믿어 성스러운 제단 주변에 심었다고 하며, 게르만 민족은 생기를 돋우는 생명의 회초리로 사용했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나무로 여겼다고도 합니다. 천둥의 신이 급류에 휘말렸을 때 붙들어 목숨을 구한 나무라고도 하여 톨의 피난처라거나 천둥의 신에게 바쳐진 나무로도 불렸으며, 스웨덴에서는 배를 만들 때 이 나무 조각을 부적처럼 하나씩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안심이라는 꽃말이 생겼다고도 하지요. 마녀가 타고 날던 마법의 지팡이도 마가목 가지로 만들어졌고, 마녀를 지칭하는 영어 위치 역시 마가목의 고영어명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 문헌상에서 마가목이라는 이름은 조선 전기의 문신 김종직의 지리산 등반 후기인 두류기행록과 조선 왕조실록, 그리고 조선 때 실학자 유희의 물명고 등에서 값을 뜻하는 한자 가가 들어간 마가목이 등장하며, 조선 후기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는 집이란 뜻의 가자로 표기된 마가목이 나옵니다. 정폐연 등의 조선 식물혁명집에서는 마가목이라는 이름이 말의 이빨처럼 새순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붙여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이목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마가목으로 변하였다는 것인데, 언제 누구의 상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명은 나나카마도이고 중국명은 치짜오 혹은 화치유수 등으로 불리는데, 일본명이나 중국명에서 한자 표기는 같습니다. 7번씩 가마에 넣어야 마가목이 좋은 수치로 구워진다는 의미일까요? 마가목의 학명은 소르부스 코믹스타로, 속명 소르부스는 베푸는 열매라거나 맛이 뜰다 혹은 홀짝거리며 마신다는 등의 뜻이 있다고 하며, 종소명 코믹스타는 라틴어로 섞다는 의미로 많은 꽃들이 섞인 듯 무더기로 달려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많은 꽃을 단 베풀어주는 나무점의 뜻을 가진 학명일까요? 국가표준식물 목록에는 마가목 속에 마가목 외에 당마가목, 산마가목, 우산마가목 등 4종을 자생식물로 미국마가목, 유럽당마가목, 호북마가목 등 26종을 재배식물로 등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유전자 분석 기준의 분류 체계에서는 팥배나무도 마가목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목은 겹잎이고 겨울 눈에 비늘 조각이 2개 내지 4개에 불과하나, 팥배나무는 홀잎에 눈비늘 조각이 5개 내지 6개이므로 구별이 되지만 꽃과 열매는 비슷한 생김입니다. 산마가목은 다른 마가목 종류에 비해 키가 1 내지 2m 정도로 작고 열매가 아래로 처지지 않는 편입니다. 또 나무 진이 나와 끈적거리는 마가목의 겨울 눈에는 털이 없지만, 산마가목은 갈색 털이 있고, 당마가목의 종류는 흰털이 잔뜩 나 있으며, 호북마가목은 열매가 흰빛입니다. 우산마가목은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로 꽃과 열매가 다른 종보다 좀 더 큰 편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마가목 속에는 300에 가까운 종류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장미과에 대한 분류 체계를 포함하여 마가목 속 식물 분류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마가목은 주로 높은 산 중턱에서 꼭대기에 걸쳐 자라나, 지금은 정원수로도 널리 심어지므로 공원이나 수목원 등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껍질눈이 발달한 아메색의 줄기는 나이 먹으면서 세로로 갈라지고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며,
추위엔 강한 편이지만 추운 데서는 작은 키로, 그러나 따뜻한 곳에서는 10m 이상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습하고 통풍이 나쁜 곳에서는 발육이 좋지 않으나 염기나 공해에 강하고 맹활액이 왕성하며 뿌리는 얕으나 길게 뻗어나가므로 어느 곳에서든 잘 자라나고 크면서는 햇빛을 더 많이 필요로 하며 씨앗 외에 삽목이나 휘무지로도 번식합니다.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는데 깃털 모양인 작은 잎들은 홀수인 9개 내지 15개씩이며 끝은 뾰족하고 겹톱니가 촘촘합니다. 5, 6월이면 1년생 가지 끝에 여러 개의 꽃대가 올라와서 손톱만한 수백 개의 하얀색 꽃이 겹으로 피어 평평한 모양의 꽃차례를 이루며 트리메틸아민 성분으로 약간 비릿한 냄새도 있습니다. 9, 10월 꽃진 자리에는 꽃받침 자국을 가진 콩알만한 열매가 황적색으로 익어 다양한 조리나 포유류의 먹이로 제공됩니다. 배처럼 돌세포가 씹히는 시큼한 과육의 맛은 타감작용이 있는 파라솔빅산 성분 때문이며 매력적인 빨간 껍질에 쌓인 씨앗은 동물들의 배설물과 함께 나옵니다. 마가목류는 무수정으로도 발화력이 있는 씨앗을 맺음으로 유전적으로 고정된 잡종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지만 대개가 꽃가루바지로 교잡을 이루기 때문에 순종과 잡종이 쉽게 얽혀서 분류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가목은 예로부터 줄기, 껍질, 열매, 잎 등 모두가 약재, 차, 술 등의 재료로 사용되었고 그 유용성이 여러 문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수를 가져오는 나무의 상징이며 나무 전체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알려지면서 국내에 자생하던 마가목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고 관상적 가치가 높아지면서부터 국외로부터도 많은 종류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목의 열매를 동의보감에서는 전공등이라 하여 풍증과 의혈을 낫게 하고 원기를 돋우고 흰머리도 검게 한다고 했으며 한방에서는 나무 껍질을 전공피, 열매를 마가자라 해서 이뇨, 진해, 거담, 강장, 신체의학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또 열매의 소르빈산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식품 첨가물로도 활용되며 관절염, 기관지염, 위염 등 염증 증상의 완화와 바이타민 C와 바이타민 P 함량도 높아서 유럽 쪽에서는 성대를 부드럽게 하는 특효약으로 또는 피를 맑게 해주는 소위 청열제로도 인기가 높았다지요. 어린 눈은 데쳐서 나물로 먹고 목재는 장식, 조각, 가구재로 줄기는 탄력이 좋고 단단하여 노인들의 지팡이로도 사용되었답니다. 높은 산, 비탈진 험지의 거센 비바람에도 굳센 모습으로 살아오는 나무입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단지 끈끈한 점액질에 덮인 눈비늘 조각만으로 겨울을 버티고서 새봄이 오면 마치 자신의 강인함이라도 드러내려는 듯 크고 뾰족하며 검붉은 겨울눈에서는 말갈퀴처럼 생긴 새순을 힘차게 뻗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한 향기나 특별한 성분들을 나무 여기저기에 품고서 천천히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겸손하고 조용한 가운데 잎과 가지와 꽃무리를 펼치며 성장을 이어갑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새들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선홍으로 빛나는 열매를 가지에 달아 새들을 모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순식간에 씨앗을 퍼뜨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물질들이 인간의 약탈 표적이 되어 예상치 못한 순환을 겪기도 하지만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굳건히 나름의 방식 그대로 서두름 없이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 나무. 그러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면 집약된 자신의 모든 힘을 새빨간 열매로 분출시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마가목의 생존 방식은 우리에게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교훈을 얻게 하며 격려와 힘이 되어줍니다.